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를 거꾸로 앉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좀 진행 한번 해보시든지. 예. 저 정치판에 들어오신 거 어떠세요? 좀 힘드네요. 예. 네. 어느 점이 제일 힘드세요? 그게 뭐냐면 사실 언론에 있을 때는 예. 나의 어떤 정치 성향과 언론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양립시켜 가는 노력이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네.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이제 저를 속살까지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네, 그런 하기 싫은 싸움도 해야 되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뭐 어느 직종이나 다 어려움이 있죠. 예. 그래도 제가 보기에 박광 대변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장에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덕담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 지난 주말까지 굉장히 힘들었죠. 네. 예, 사실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단일화가 중단된 지 5일이니까 네. 지금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 하셔서 아주 근접해서 수행도 하시고 그럴 텐데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네. 문재인 후보가 지난 5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문 후보는 어쨌든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자 네. 하는 그 뜻이 워낙 절실했습니다. 절실해서 반드시 단일화는 성사시켜야 된다는 그것 일념으로 지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일각에서 너무 이렇게 저자세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네. 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폭풍처럼 바뀌었었죠. 그 분위기가 말이죠. 네. 그것은 이제 내가 단일화를 위해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민주당을 구정치 세력으로 모는 것은 과거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선배들 또 이 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선배들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예의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본인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은 이 진정성에 대한 어떤 약간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강하게 좀 하실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중단 선언을 하자. 그때 부산에 있었죠? 문재인 후보가?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네. 어쨌든 마산에 예, 마산 부산 네.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전화로 맞으면 사과 전화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한테도 사과 멘트를 했으니까 네. 실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네. 그 시점쯤에서 말하자면 전화도 사과 전화도 2번 하고 대국민 사과도 여러 번 했는데도 여전히 냉랭한 그 상황에서 아니 뭐 문재인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이제 그 거센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좀 뭐 글쎄요 강경기조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원칙적 입장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강경이라기보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선에서 정도가 아닌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건 그대로 넘어가면은 그래요. 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내가 사과하고 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것처럼 통 크게 또는 맏형처럼 또는 상대를 배려해서 그렇죠. 상대를 배려해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 부분까지 양보를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뭘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예, 뭐 맞으면 지난 5일 동안 한편의 드라마 같이 이 보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어젯밤 8시였습니까? 네. 예, 밤 8시에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만나서 네. 25분 동안 회동하고 네. 이제 다 합의가 된 거죠. 네. 그 자리에 배석은 안 하셨. 배석은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두 분 회동이 끝나고 가서 해서 구술 네, 받아서 이제 적었습니다. 발표를 하셨어요. 네. 아까 자료 화면 보니까 네. 정연순 안철수 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이라고 두 분이서 맞습니다. 발표하시더라고요. 네. 구술을 받아도 그러니까 현장의 배석은 안 해도 분위기는 알 수 있잖아요. 구술을 들으면서 네.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회동 때도 네. 나중에 들어가서 받아 적었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처음 만나서 굉장히 약간 그
들뜨면서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면 네. 어제는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두 분이 한 차례 만났고 또 만나기 전에 충분히 할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회동이 그렇게 길어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딱 짧게 정리하고 그래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그렇게 헤어지신 거죠. 뭐 이를테면은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친한 사이에도 다툴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좀 며칠 다투다가 야 우리 화해하자. 그러면 이제 뭐 술 한잔하면서 화해를 해도 네. 좀 서먹한 느낌이 좀 남아 있잖아요. 어제 분위기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어제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말까지 다 한 충분히 다 사이니까 하고. 한 사이니까 서로 속이 시원한. 그렇죠. 오히려 예. 이것이 더 우리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어떤 믿음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고 저는 그래요. 봅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박광 대변인이 발표한 합의 사항이 3가지죠. 네. 첫 번째가 새정치 공동선언을 네. 그것은 이제 본래 14일 밤까지 이제 그 협상팀에서 합의가 됐었는데 예. 좀 지금까지 미뤄졌던 것이죠. 미뤄졌던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막상 발표되고 보니까 네. 좀 이게 예민한 부분 피해가고 좀 핵심은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망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크게 보면은 주인이 되는 어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어떤 시대. 예.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개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를 시민과 함께 하자 이런 큰 원칙 아래서 이제 짚었는데요. 대통령의 권력의 축소. 네. 그다음에 국회의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 예. 더해서 국회의 기능 강화. 그러니까 정부 견제라든지 입법 기능을 강화하자. 이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력기관, 그러니까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이 권력기관도 권력을 필요한 만큼만 써라. 네.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권력만 써야지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권력을 써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바로잡기 하는 거하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당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달을 가리키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냐 이렇게 반론을 피시긴 하던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숫자니까 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300을 놔두고 또는 299명을 놔두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비율을 조정하자는 겁니까? 어제 합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 이제 이 부분에 확고한 제 입장이 있습니다. 네. 제 입장이 있고 또 문재인 후보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밝혔는데요. 네. 국회의 특권과 기득권은 내려놓되 국회의 기능,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정부 견제 기능과 입법 기능은 강화한다. 이게 기본 기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안철수 후보 측과 굉장히 밀도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 주장이었고 저희들로서는 비례대표를 늘리자.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 네. 또 지역적으로는 또 수도권 이외의 어떤 지역, 네, 중소도시 이런 데 대표를 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비례대표를 늘려서 네. 거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그래요. 맞아 떨어진다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자연히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예. 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안철수 후보 쪽의 그 정원 의원 정수 축소 예. 주장과 예. 이게 합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러면 합의를 의견 해놓고 일치가 100% 딱 된 건 아닌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자 누가 단일 후보가 될 것이냐 단일 후보가 되는 쪽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갖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축소를 합의됐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공유하되 네. 말하자면 기득권도 내려놓지만 국회 권한과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숫자를 줄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단일 후보가 된 사람의 맞습니다. 주도권을 인정하자. 그렇죠. 이런 합의였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가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도 받고 정책 개발비도 받고 보좌관 월급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봉사하고
그것을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연간 300조 이상을 쓰는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되지 네. 국회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